그와의 만남은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양대군은 한번 자기 사람이라 생각되면 아주 그냥 철저하게 믿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홍윤선도 수양대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홍윤석은 권람을 첨가하였고 권람은 한명회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양대군의 힘이 커져갔습니다. 1452년 문종이 죽고 단종이 즉위하자 홍윤성이 말합니다. 임금의 나이가 어리고 나라가 위태하니 전국이 실로 어렵습니다. 이를 바로잡을 영웅은 오직 수양대군이십니다. 1453년 수양대군은 황보인, 김종서 등을 죽이며 개유정난에 성공했고 홍윤성도 가담하여 공을 세웠습니다. 홍윤성은 정난공신 2등에 책록되고 세조는 그해 왕이 되었습니다. 한번 자기 사람이라 여기면 끝까지 지켜주는 세조의 스타일에 공신들은 충성으로 보답했습니다. 세조도 그 충성이 필요했습니다. 정통성이나 명분이나 모두 부족한 임금이었으니 공신에 든든한 뒷받침이 없다면 그의 자리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하여 세조는 공신이 웬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왕권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비리, 부정부패 그런 것들은 용서할 수 있다. 나 없는 데서 조용히 하거라. 하니 공신들은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홍윤성은 특히 그랬습니다. 그는 성격이 다혈질인데다가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 한번 화가 나면 사람 때려잡는 일을 벌레 잡듯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살인마 정승이라 불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홍윤석은 땅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홀로 사는 한 노파의 논밭을 빼앗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파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땅은 저의 전 재산입니다. 이걸 가져가시면 전 뭘 먹고 산단 말입니까? 이놈이 감히 누구에게 억지를 부리느냐? 이게 내 땅이지 네 땅이냐? 가만히 생각해보니 또 열받네. 넌 내가 만만하냐? 홍윤석은 화를 참지 못하고 노파를 거꾸로 매달고는 모난 돌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노파의 시신은 아예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에 한 줌의 죄책감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시신이 길에서 썩어가도 아무도 노파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홍윤성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홍윤성의 여종이 뭐를 잘못했나 봅니다. 화가 폭발한 홍윤성은 여종을 나무에 묶고 활을 쏘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홍윤성의 측근 전림이 말렸습니다. 왜 또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죽이기에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난 하나도 안 이쁘다. 그럼 져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제야 홍윤성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화를 내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홍윤성의 비위를 거스르는 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홍윤성의 종들이 다급히 와서 일러 바쳤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대감마님의 한강변에서 말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화가 난 홍윤성은 달려가 그 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한강이 다지 것도 아닌데 거기서 세차 좀 했다고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어떤 놈이 대감마님의 집 앞을 지나면서도 감히 하마하지 않았습니다. 홍윤성은 달려가 역시 때려 죽였습니다. 건방지다 이거지요. 이렇게 홍윤성의 주위에는 살인사건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별것도 아닌 이유였습니다. 마땅히 홍윤성의 죄를 물어야 했으나 세조는 그가 공신이라 하여 처벌하지 못하고 대신 그의 종들을 죽이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홍윤성 밑에서 일하는 종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말을 안 들으면 죽임을 당했고 듣다가 문제가 생기면 대신 죽으니 하루하루가 생사의 갈림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이, 새로 들어온 종이냐? 예쁘구나. 이리 들어오너라. 저는 지아비가 있는 모묘입니다. 그게 더 끌린다. 어서 들어오너라. 누구의 명이라고 거역하겠습니까? 홍윤성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면 양반집 딸이라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양주를 지나다 미인을 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양반댁 딸인 것 같았습니다. 홍윤성은 그녀의 아버지를 불러 말했습니다. 네 딸이 참 예쁘구나. 오늘부터 내 첩으로 삼을 것이니 수상을 차려놓고 준비하여라. 지체하면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홍윤성이 집으로 들이닥쳤는데 그 여인이 칼을 겨누고 말했습니다. 사족의 딸을 마음대로 첩으로 삼겠다니? 정식으로 아내로 삼는 거면 몰라도 첩이라면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다. 예쁜데 그런 강단 있는 모습까지 보니 홍윤성은 더 반했습니다. 알았소. 내가 잘못했으니 그 칼을 내려놓으시오. 내 정실과 이혼하고 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홍윤성은 그렇게 새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길을 걷는데 길가에서 바둑을 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또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백성이 생업에 전념하지 않고 한가하게 바둑이나 두고 앉아있으니 벌하지 않을 수 없다. 홍윤성은 강제로 바둑알을 다 먹여버렸습니다. 또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판서와 부사직의 아내까지 때려 죽였습니다. 홍윤성은 용모가 크고 힘이 장사였으나 사람을 심히 학대하고 함부로 죽임으로 백성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세조도 그의 만행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신이라 하여 언제나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윤성에게도 일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조가 온양행궁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아니냐, 누가 이렇게도 슬피 우는 것이냐, 사연이 있는 듯하니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오너라. 예 전하. 잠시 후. 전하, 그 여인이 말하기를 이 일은 공신과 관계된 것이므로 한 걸음 사이에도 말이 변할 것이니 감히 말할 수 없다고 하였나이다. 거참, 여인을 데리고 오너라. 내 직접 들어볼 것이다.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윤덕령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이냐? 만극하옵나이다. 공신의 일이라 감히 아를 수 없나이다. 곁에 있던 신하가 꾸짖었습니다. 어허,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당장 아뢰지 못하겠느냐. 그래도 여인이 우물쭈물하자 세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니 어서 말해보아라. 실은 이런 일이 있었사옵니다. 홍윤성이 정승이 되자 고을에서는 노비 2명을 선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비실비실한 것들을 보낸 것이냐? 이놈들이 내가 만만한 것이냐? 지금 당장 노비를 고른 담당자를 내 앞에 끌고 와라. 노비를 고른 담당자는 여인의 남편 나계문이었습니다. 홍윤성은 그를 잡아다 죽기 직전까지 곤장을 쳤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나계문이 수십 년간 갖고 온 나무를 베어가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홍윤성의 집 여종의 남편 김석을산이 나계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이오? 왜 사람을 발로 툭툭 차는 것이오? 내가 언제 찼다는 것이냐? 이 인간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그래, 너 오늘 죽어보아라. 그 추운 겨울 사람을 발가벗겨버리고 집단으로 구타를 하니 결국 나계문은 죽어버렸습니다. 여인이 관아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지금 홍윤성이라고 했느냐? 어쩌다 그자에게 엮였느냐? 그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가담자 3명만 구금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제 힘으로 되지 않아 친족들이 다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친족들이 구금되었나이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목 놓아 우니 주위의 신하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듣기를 마친 세조도 분노가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나. 그래, 앞으로는 어찌할 생각인가? 홍윤성을 상대로는 도저히 억울함을 풀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원수와 한 고을에 살 수 없으니 머리를 깎고 중이 될 생각입니다. 세조는 격분했습니다.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가 오히려 떠나야 하니 나라법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당장 그 김석을 살인한 놈을 잡아 능지처사하고 폭행에 가담했던 3명은 목을 베어라. 백성의 억울함을 듣고도 모른 척한 충청관찰사에게는 고신을 가하고 관련자들은 곤장 배대에 유형 3천리에 처하라.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신하가 물었습니다. 홍윤성은요? 모든 것이 홍윤성에 의해 시작되었사옵니다. 그를 처벌하시옵소서. 홍윤성은 공신이지 않느냐? 그만한 일로 공신을 욕되게 했어야 되겠느냐? 전하, 죄를 짓고도 공신이라 하여 벌하지 않는다면 백성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겠나이까? 홍윤성의 죄가 모두 애매하니 더는 말하지 말라. 세조는 끝까지 홍윤성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인에게는 큰 상을 내렸습니다. 윤씨는 지아비에 대한 저리가 참으로 가상한 여인이다. 하여 쌀연석을 상으로 내리겠다. 억울하게 갇힌 친족들도 모두 풀어주어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홍윤성의 집에 군역을 피해 숨어든 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군대 가기 싫으면 당분간 내 집에 숨어 있거라. 누가 감히 이 홍윤성의 집을 뒤지겠느냐. 그 외에도 여러 폐악질이 있었지만 아무 문제 없었고 문제가 생긴다 하여도 밑에 사람만 죽어났지 언제나 홍윤성은 용서받았습니다. 세조가 말했습니다. 홍윤성이 저러는 것은 모두 술 탓이니 술을 금하게 하라. 그러나 홍윤성은 신은 술이 없으면 죽습니다. 라며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세조는 할 수 없이 금주령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세조의 시대를 공신의 시대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공신이라면 싹 다 죽여버렸던 주원장관은 극과 극의 이야기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쳤던 서달이 홍윤성을 보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 나도 조선에서 태어났어야 했어.
내 이놈 수양아, 누구냐? 나다 이놈아. 벌써 내 얼굴도 잊은 것이냐? 수양 앞에 나타난 여인은 다름 아닌 단종의 어머니 현동왕후였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 것이오? 내 놈이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데려가야겠다. 그게 무슨 말이오? 현동왕후는 세조를 노려보기만 할 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양이 다시 큰 소리로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꿈이었구나. 참으로 요상한 꿈이로다. 그런데 전하, 세자저하께서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는 19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세조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내 이놈 수양아, 왜 또 날 찾아온 것이냐? 현동왕후는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내 너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저승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세조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꿈이었습니다. 얼마 후 세조는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였고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종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백성의 마음이 담긴 야사입니다.